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7년여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천호입니다. 천호는 출전이 당나라 때 약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약보라는 이 책은 한약재 이름 중에 은어에 속하는 그런 이름을 기록한 그런 책자입니다. 여기 이제 천오두는요, 약용 부위가 괴근이죠, 모근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모근이고요. 자근은 뭐 잘 알다시피 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약성가는 보면은 천호는 성질이 대단히 뜨겁다. 그래서 골풍을 찾아 치료한다. 좀 강력하다 그런 말이죠. 습비와 한동에 쓰고요. 적취를 풀어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명에 보면은 천호, 오두, 천오두, 천웅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천오두이기 때문에 천오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오두, 아두 이게 까마귀 오자와 까마귀 아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그 양명에 약에 보면은 뿌리 한 가운데 부분이 한쪽으로 약간 부풀어 올라서 까마귀 머리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오자 아자가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는요, 그 오두에 모근에 붙어서 생기기 때문에 붙을 붙자 그래서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자식이 어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이다 하고 이시진이가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원에 보면은 이제 부자의 괴근 모근이죠. 아콘이 좀 칼밑젤리죠. 자근을 건조한 것은 부자고요. 그런데 유통시장에서 보면은 통천호 혹은 그냥 천호라고 유통되는 종류 중에 모근이 아니고 이 자근이요, 부자의 미성숙 작은 부자가 통천호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올 약재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정품인 그 모근인 천호와 그 위성숙 작은 부자죠, 통천호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 거가 맞을 겁니다. 산지는 부자와 동일하고 성분도 모근 작은 차이 때문에 유사합니다. 산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이 사천이죠. 그래서 천자가 들어간 겁니다. 천호도 이렇게 들어간 거죠. 성분의 주성분은 아코니틴 성분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부자의 성분을 설명할 때 가장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는 하이게나민도 두 약재의 부자와 천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에 보면은 강한 강심작용이 나타난다. 부자에서 그 효양에 관계된 부분이요. 또 이제 권력에 관계된 부분.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기사회생 응급처치에 관계된 그런 내용의 강심작용을 설명을 한 그런 양리 실험이 있고요. 우리 지금 거풍습력, 통증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소염 진통에 관계된 그런 양리 실험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1.5에서 6g입니다. 부자와 천호와 초의 효능을 비교하겠습니다. 부자와 천호는 우리 현대 분류에서 모두 다 같이 온리약에 속해 있습니다. 초는요, 이제 거풍습약에 속해 있고요. 그런데 모두 다 아코니tum 속에 속하는 그 식물의 이제 뿌리 혹은 모근도 있고 자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계니까요.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자면 부자는 알다시피 온하초 시키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천호는 보면은 온하초를 시키는데 거풍습 효력도 있다. 반면에 초호는 거풍습 시키는 게 주된 작용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온하초 시키는 거는 부자가 가장 세고요. 천호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 초호는 더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거풍습에 관계된 초호가 가장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호는 거풍습약에 배정이 되어 있고, 천호는 이제 중간 상태에서 온리는 부자보다는 약하지만 온리력이 있고, 거풍습은
초보다 약하지만 거풍습 효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리 거풍습약으로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분류에서는 부자 천호는 온리약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독성약지이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천호의 그 수치에 관계된 걸 보면은 세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료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료물로 사용하는 거. 보료물을 흑두나 두부도 합니다. 감초, 생강을 보료물로 썼냐, 조각자하고요, 생강, 감초를 썼냐, 요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 천호들을 냉수에 한 3, 5일 동안 이렇게 담가 가지고 매일 물을 갈아주는 과정을 거쳤냐,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물을 붓고서 수치를 들어갔냐 내용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천호도 잘라봤을 때 안쪽에 그 백심이 없어질 정도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약한 불로 해야죠. 약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백심이 없을 정도가 되면 꺼내가지고 햇빛에 말리거나 홍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호두는 반드시 수치를 해야 됩니다. 금기에 보면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허약인이나 임산부라든가 양해상후 열증에는 써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배약, 금기인 이런 약재와는 같이 해서는 안 되고요. 천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대개 보면 환산 이런 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만일에 탕제의 경우에는 냉복하고 또 산재 환자에서 소량씩 수시 복용을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맹독성과 독소 축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의 자연 상태의 감별은 아코니tum 칼미첼리의 그 식물, 부자의 식물하고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립을 하고요. 직립을 하고 잎은 지그재그로 호생을 합니다. 잎이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 거에 다시 끝에 보면은 이렇게 짧게 다시 옅게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코니툼 속에 속하는 식물의 특징은 이 꽃이 그 로마 병정의 투구 모양이다. 그래서 투구꽃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색깔은 기본적으로 남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질 전환이 되고 백색도 가끔 있습니다. 색도 가끔 있고요. 전체적으로 천호는 모근은 적습니다. 크기가 적고요. 자근이 큽니다. 자근이 큰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근이 있고 여기에 자근이 붙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호고요. 이게 옆에 붙었다 그래서 이제 부자 그렇습니다. 꽃은 보면 투구꽃 모양인데 열매는 보면은 골돌과죠. 꽃은 보면은 이렇게 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 형태의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줄기는 직립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코니툼 속에 속하는 식물 중에 직립하지 않는 식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립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괴근이 보면은 아코니툼 속에 속한 식물의 특징이 모근과 자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코니툼 칼미첼리에서는 주근인 모근은 이제 천호로 우리가 쓰고요. 자근은 부자로 사용을 한다. 부자가 통상적으로 크기가 더 비대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건 아닙니다만은 잎이 보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3개 깊게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10개 갈라졌죠. 윗부분 줄기나 잎의 양면에 털이 있고요. 화경에도 털이 있습니다. 과실은 골돌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알아야 되는 약재 상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상태는 아코니툼 칼미첼리 종류의 모근이냐 자근이냐에 따라서 이제 천호냐 부자가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모근을 사용하는데 왜 천자가 들어가고 오자가 들어가고 까마귀 아자가 들어가냐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오른 거를 까마귀 머리 모양으로 봤던 거예요. 단면이 충실하고요. 유관속이 고리 모양으로 다각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코니툼 속에서 마지막 얘기를 초호 종류는 보면 모근과 자근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다 초호로 씁니다. 단면이 보면은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코니tum 칼미첼리를 뺀 나머지 종류를 초라고 사용한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유통시장에서 천호와 통천호, 통자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통자를 붙이겠습니다. 천호라고 게 목은 이게 정품입니다. 근데 작은을 통천호라고 그런데 어린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은이고요, 작은이고 그렇습니다. 약재 상태의 모습에서 보면은 천호는 가로주름이 있는데요. 통천호는 어린 부자이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 자르기 전의 상태에서 보면 위쪽에 당연히 모근이 있고 여기에 자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기가 나오잖아요. 요 부위에 위쪽에 파여진 줄기 흔적이 있으면 천호고요. 여기는 위쪽에 파여진 줄기적이 없으면 이제 통천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천호의 부자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모근이죠. 이게 모근이죠. 모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줄기가 줄기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작은 경우에는 줄기가 붙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줄기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약재 모양은 전체적으로 회갈색 혹은 흑갈색을 띠고요. 요런 부위는요. 요런 부위는 그 잔뿌리가 떨어진 흔적 부위입니다. 잔뿌리가 떨어진 흔적 부위고요. 이래서 가마귀 이렇게 머리 모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거를 횡절을 했습니다. 횡절을 하면은 이 윗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줄기 떨어진 흔적이 움푹 패인 부분이 있고요. 요 부위는 이제 부자가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떨어진 흔적 부위고요. 자, 단면을 잘랐습니다. 자르면은 굉장히 분성이 많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관석 모양을 나타내는데 유관석이 건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불어올라서 전체적으로 고리 모양을 형성을 합니다. 고리 모양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종절을 했습니다. 종절을 했는데 종절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성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성은요, 손으로 이렇게 약재를 문질렀을 때 손에 흰 가루가 묻는 것을 분성의 정도로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손으로 두 약재를 딱 잘랐을 때 하얀 가루가 비산하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정도가 있기면 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그 천호는 뭐냐면 수치한 천호입니다. 수치한 천호는 아까 얘기했죠. 보려물을 넣고서 삶는데 겉에 안쪽에 백심이 없어질 정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런 수치를 거쳤기 때문에 그 약재 단면이 보면은 황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망색에서부터 이제 아망색을 나타내게 돼. 열을 더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일단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수치를 거치게 되면은 물론 색깔도 변합니다만은 이 분성이 있는 거가 아까 열을 가했잖아요. 열을 가게 되면은 이 열이 이제 호화가 되기 때문에 단면이 각질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각질 모양을 나타내고 손으로 비벼도 분성이 손에 잘 보이질 않고 자른다 하더라도 비산되는 분성이 아주 약한 걸 가지고 수치를 한 거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호의 약재 성상의 그 특징을 요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쪽에 잔경 혹은 파여진 줄기 자국이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잔뿌리에 떨어진 자국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부풀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면은 유백색, 담유황색의 분성이 있고 형성층은 고리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치천호야. 열을 가한 거는 색깔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각질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각질 모양. 냄새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원래 그 생천호는 혀에 댔을 때 굉장히 혀가 얼얼합니다.
근데 수치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혀가 얼얼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혀가 얼얼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토의 통천어입니다. 미성숙 작은 부자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요거는 모근에서 떨어진 부위입니다. 떨어진 부위고요. 분리된 흔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끄럽죠. 뭐에 비해서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요 위치가 작은이니까 아마 요 부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요 부위에 속하는 요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주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어린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줄기 흔적이 없죠. 위쪽 부분만 확대를 했습니다. 줄기가 붙은 흔적이 전혀 없죠.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으로 넘어갑니다. 단면에 보면은 이렇게 분백색이고요. 분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분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맛을 보면은 어린 부자이기 때문에 맛이 거의 없고요. 혀가 얼얼거리는 것도 아주 약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생천호가 있고요. 수치천호가 있고요. 지금 통천호가 있는데 생천호는 굉장히 혀가 얼얼하죠. 수지천호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통천호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혀가 아린다 하더라도 거의 미미한 정도고요. 물론 독성은 있습니다. 맛이 없고 약간 맵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절을 했습니다. 행절을 하면은 분성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분성이 있는 게 보이고요. 이것도 수치를 하게 되면은 색깔이 이와 같이 색깔이 다망색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천후의 약재성상의 요점입니다. 윗부분에 줄기 흔적이 없습니다. 옆부분에 모근으로 분리된 흔적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다고 그랬습니다. 매끄럽고요. 단면에 유백색 분성을 나타내게 되고 대체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자, 중국에서 유통되는 두 종류의 천호,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는데 원래 이게 이제 정품이죠. 칼미첼리의 모근 천호,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사용되는데 결정적인 거는 줄기 윗부분에 줄기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고요. 통천호라고 하는 거는 불충실한 작은 북방 지역에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생장기의 측근을 여러 번 잘라서 대용하는 일명 소부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줄기 부분에 줄기 흔적 잔경이 없다는 겁니다. 잘랐을 때의 줄기 흔적 잔경의 유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는 잘라진 거를 쭉 펴놓고 보면은요, 줄기가 붙었던 부위를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하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잔경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천호, 부자, 그래서 모근이냐 작은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천호에 대한 내용은 가운데 부분이 불어서 까마귀 머리 모양이고 단면이 충실하고 유관속이 고리 모양을 이루는 것을 정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시장의 어린 부자인 통천호하고 구분은 당연히 모근하고 작은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표면에 가는 가로주름이 있냐 매끄럽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수준이죠. 이쪽에 파진 줄기 흔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자, 초, 천호에 대한 감별 기준 요점입니다. 아코니툼 칼미첼리 요거의 작은은 부자였고요. 지금 모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호 혹은 오두였습니다. 기타 아코니툼 속 식물의 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코니툼 종류는 그건 모두 다 초호인데 여기는 초호는 모근, 작은을 다 초호로 같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초, 천호의 효능 구분입니다. 온이력을 기준으로 하면 부자가 가장 세고요. 거풍습력을 기준으로 초호가 가장 세고 천호가 위치하는 것은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호는 거풍습력에 우리 배정이 되어 있고요. 부자는 온리학에 속해 있는데 천호도 온리학에 배속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7년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 등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두라고도 그러고 천홍이라고도 하고 하는 천오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한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게 되면은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차적으로 지금 약재에 대한 이 강의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 있게 되면은 역시 이 메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